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 SDB, TSN 10BST1S에 대해서 그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아마 저희 기획팀 채널 안에서는 왕왕 그 정보가 이제 올라오고 공유를 드렸었는데, 아마 개발팀에 계셨던 분들에게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고, 또 저희가 이런 기술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 동향이 이러니까 또 개발하시는데 좋은 방향성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자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SDB 설명하기 위해서 그 AES 차이나라고 하는 그 발표가 어떤 게 이루어졌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TSN 10BST1S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 이더넷 서밋 차이나라고 하는 것의 이제 약자고요. 중국이 이제 주도하에서 그 차량용 이더넷 관련된 그런 산업 컨퍼런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의 자동차용 이더넷 전문 행사라고 이제 자칭으로 그렇게 부르고요. 그 유사 행사로는 그 오토모티브 이더넷 콩그레스라고 하는 독일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콩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을 좀 대표하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AES 같은 경우는 뭐 완성차 1, 2차사 아니면 반도체사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SDB, 뭐 조널 아키텍처나 뭐 TSN 10BST1S,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멀티 기가비트, 이더넷이나 서데스나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주제로 이제 뭐 발표를 하거나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게 2016에 열렸던 게 아마 6번째인가 7번째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15일 동안, 15일에서 16일 이틀간에 이제 열렸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지원은 그 오픈 얼라이언스하고 오토모티브 서비스 얼라이언스 두 곳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주된 키워드가 그 TSN, 10BST1S, RCP라고 하는 그 원격 제어 프로토콜, 그리고 조널 아키텍처의 그 다음인 이제 센트럴 컴퓨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광통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제 세미나는 저희가 주로 다루는 TSN, 10BST1S, RCP, 뭐 센트럴 컴퓨팅 이 정도만 좀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세미나 내용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BMW 같은 경우는 모션 링크라고 하는 기술이 앞으로 SDB의 핵심 기술이 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SA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오토모티브 서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앞자를 떠서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모션 링크라고 하는 게 이제 서데스의 표준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데스의 이제 이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서데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데스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카메라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단자 수를 보시면 되게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병렬로 통신을 해주는 건데, 이 병렬 통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고속으로 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환경에서는 그 EMC나 EMI 같은 그 전자기 같은 특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선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은 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병렬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저, 그러니까 직렬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쭉 그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받는 쪽에서 이제 병렬로 받아야 되니까 다시 그거를 디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병렬을 다시 복구를 해주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모션 링크의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그 확장된 그 기술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서비스 위에 비대칭 이더넷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최근에는 이런 비슷한 표준이 IEEE에서는 이게 아마 오타인데 802.11
802.3 DM이라고 하는 표준으로, 비대칭 이더넷 표준으로 이제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 표준하고 그 MLE하고 같이 또 엮이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XP 같은 경우는 RCP라고 하는 기술이 그 SDB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 RCP는 그 리모트 컨트롤 프로토콜의 이제 약자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원격 제어로 그 엔드 노드를 직접 이제 제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엔드 노드는 이제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그 말단에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단에 있는 장치들이 기존에는 그 ECU를 만드는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뭐 API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는지를 이제 관여를 했었다면은 이제 그 엔드 디바이스를 하나의 그 원격 제어식으로 그 원격 제어의 주체는 그 조널 컨트롤러나 아니면 HPC 중앙 컴퓨터가 되는데요. 이런 프로토콜 이용해서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겠다, 제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SDB 기능 구현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또 ECU도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RCP라고 하는 기술이 그 오픈 얼라이언스의 TC18에서 이제 소개되는 기술이라서 이제 그 이런 기술도 이제 그 텐베이스 T1S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오픈 얼라이언스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RCP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NXP는 이 기조 연설을 하면서 그 자세에 있는 S32J100이라고 하는 이더넷 스위치이자 컨트롤러, 존 컨트롤러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TSN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TSN도 지원하고 또 텐베이스 T1S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통합이 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에서 이제 말했는데 그 벡터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업계에서는 좀 알려진 회사이고 그 자동차 개발 툴을 만드는 그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그동안에는 이제 캔 관련된 그런 개발이나 분석 장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캔 엑셀하고 텐베이스 T1S가 엣지 노드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개발하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그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제 시스템이 더 엄청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해진 시스템을 자사의 이제 캔오이라고 하는 툴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캔오이 같은 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DDS나 썸IP 아니면 TSN이나 텐베이스 T1S도 이제 확장돼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EO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이더넷의 그 인터페이스가 RGMI에서 SGMII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뭐 TSN 스위치나 칩들이 ACLT를 이제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화된 상호 운영성이 필요가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RTI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이제 RTI는 그 상용 DDS로 굉장히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제 RTI는 그 DDS TSN으로 이제 SDB의 결정론적 통신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는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차량용 통신 미들웨어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제 DDS를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DDS를 진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또 갑론을박이 좀 지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표준이 좀 그 DDS 표준에 조금 맞춰져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볼보 자동차에서 뭐 연설을 했었는데요. 이제 볼보가 자기네들 이제 차량의 아키텍처를 그동안에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이제 완전히 그 풀 이더넷 백본 기반을 해서 저희 조널 아키텍처하고 거기서 이제 센트럴 아키텍처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널 아키텍처를 하면은 이제 이중화를 해야 되니까 링토폴로지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보안 게이트웨이나 이제 맥셋 같은 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그 조널 아키텍처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이 개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완성차 업계가 그 조널 아키텍처를 사실 선택하는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도 그 전면적으로 그 조널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상용 시점이 좀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개발 비용도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그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이제 센트럴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좀 선회를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칩 회사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템비스티어네스 기술 협력을 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여기 이제 AS에서는 그 이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추상을 해가지고 뭔가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RCP 기반으로 해서 그 엣지 노드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치 자동차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TSN 툴체인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토 TSN이라고 하는 TSN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개발했다고 하고, 그리고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 오토 컨피그레이션 그런 툴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SN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인 루프 테스트 시스템도 이제 만들었고, 이제 계측 관련된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성능 테스트 도구도 만들었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칩 회사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비대칭 이더넷에 대한 표준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DM 표준 같은 경우도 이제 SP 파일을 도입하는 데 이제 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비대칭 이더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나와 있는 이더넷 같은 경우는 그 업링크나 다운링크가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조널 아키텍처 자동차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송출하는 데이터가 많지, 카메라 자체를 제어를 하는 데이터는 이제 송출하는 데이터에서 엄청 극미량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지 디스플레이 자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데이터는 이제 별로 없겠죠. 그래서 현재 같은 그 대칭된 이더넷을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뭐 대역폭을 많이 이제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비대칭 이더넷이라고 하는 저 표준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카메라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명확하게 비대칭을 이제 사용하는 기기에 좀 최적화된 그런 표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심천 샤광 타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중국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자사의 그 원스톱 TSN 테스트 솔루션을 이제 뭐 개발해서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칩 만드는 회사 또 르네사스가 있겠죠. 르네사스 같은 경우도 자사가 이제 TSN 들어간 MCU 같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그 MCU 같은 경우는 RH850이라고 하는 제품에는 뭐 100메가에 이제 100메가를 지원하는 그 TSN 제품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최근에는 U2C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템비스티온S를 지원하는 MCU가 이제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다음엔 그 베이징 우정통신대학교에서는 그 현재 TSN 프로토콜이 어떻게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국 내부에서 그 국내 표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서도 그 TSN 같은 그런 표준을 굉장히 그 산업 표준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많이 해놔서 아마 그런 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하고 이제 기술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프라운호퍼죠. IPMS 연구소인데, 이제 연구소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TSN 솔루션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든 10기가 BPS TSN IP를 출시했다는 것도 이제 알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 상호 운용성 플러그 테스트 같은 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좀 소개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 TSN 제품이 그 프라운호퍼 IP가 그 중이온 치료 그
케어해주는, 헬스케어 그런 장치에 이제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도 여기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통신회사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TSN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G TSN 쪽으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TSN 표준이 계속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제 산업 가속화 진입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TSN 제품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상용 제품들도 이제 그 차량 상용 제품들도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시에서도 본인들이 그 하고 있는 그런 TSN 실무죠. 여기 못한데 실무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경험을 좀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화대학교의 텐진 첨단 장비 연구소에서는 그 지능형 차량용 TSN 고신뢰성 동기화 메커니즘을 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 쪽에서 BMC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그 마스터 클럭을 선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A실 D를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BMC가 아니라 이제 경로 이중화나 핫스위치, 뭐 멀티 마스터 클럭을 보팅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좀 통합을 해서 이제 마스터 클럭을 선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동기화가 50 나노세컨드 미만으로 정확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ACL 요구도 이제 만족을 한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 모터컴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8월에 중국 최초로 TSN 스위치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 칩 두 가지가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칩인데요. 대부분의 그 TSN 스펙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8포트, 11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광저우 자동차 그룹하고 이제 파트너 관계이고, 그 작년에는 이제 3분기 때 양산 예정이다라고 알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소식이 없었고,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칩에 대한, 아직 설명이 없어서, 이제 양산을 아직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28나노미터에서 공정을 띄었었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뭐 본인들 제품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온세미 같은 경우도 이제 텐비스티온S의 PLC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측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 GRL 같은 경우도 텐비스티온S가 이제 그 기존의 캐나굴린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테스트 같은 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중인 철앤왕 기술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중국이 이제 국유 지주 기업이고 그리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품질 감독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차량의 이더넷이 앞으로 이제 어, 백본으로서 아니면 이제 말단으로서 이제 사용이 돼서 그 이더넷이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공격들이 이제 플러딩 공격이나 아니면 중간점 공격들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런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SDB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이제 다음에는 그 TSN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TT텍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회사가 TSN IP를 이제 항공 분야에 좀 이제 적용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 육군에서는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정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정찰기가 조금 노후화가 돼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 그 bombardier 하는 회사에서 글로벌 6500이라는 이 항공기를 이제 플랫폼 삼아서 이제 차세대 그런 정찰기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격 전력하기 전에 좀 가교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아테나 R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아테나 R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평택 미군 기지에 이제 지난 4월에 배치가 됐었고 4개월 동안 운영 평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찰기 같은 경우는 그 모사라고 하는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모사가 뭐냐면은 그 플랫폼은 그대로 있고 그 기존의 그 항공 쪽이나 아니면 군사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굉장히 폐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걸 좀 오픈하게 이제 풀어서 모듈을 이제 확 꽂아서 개발하고 다시 빼서 또 적재적소 필요한 모듈을 다시 또 새로 끼워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제 오픈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도 갖고 있는 그런 설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데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정찰기에 그 TT-택의 TSN-IP가 이제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 정찰기 안에는 디지털 백본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이제 10G TSN을 이제 쓴다고 합니다. 다음엔 계측기 M1 어플라이언스가 그 아베뉴의 TSN 인증하는데 그런 테스트 계측기로서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제 스파이런트라고 하는 잘 알려진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이런트가 최근에 이제 빅뉴스로 키사이트에게 이제 대부분 매각이 되었고, 근데 이제 키사이트한테 모든 걸 다 이제 매각되면은 이게 독점 이슈가 있어서 이제 고속 이더넷 부문만 이제 경쟁사인 비아비 솔루션즈에게 부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1 어플라이언스 같은 그 최신 TSN 계측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비아비 솔루션즈라고 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계측기가 최근에 그 아브뉴 이제 얼라이언스의 그 인증을 받는 802.1 AS 인증을 받는 그런 테스트 도구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서 24일 동안 런던에서 플러그 테스트를 또 여는데, 여기서 이제 M1 어플라이언스를 좀 소개를 해주는 그런 행사를 또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TSN 인증이 좀 애브뉴하고 이제 M1 같은 게 좀 레퍼런스가 돼서 이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와이어리스 TSN인데요. 기존에도 그 와이어리스 TSN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인텔 주도하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 7, 6 때도 조금 두각을 드러냈었는데 7에 와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TWT라고 하는 그런 통신 기법이 있는데, 기존에 와이파이를 통신하는 거는 그 CSMA, CA라고 해서 현재 그 공기 중에 있는 채널이 현재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이제 기계가 모릅니다. 감시 센싱을 할 수가 없어서 랜덤한 백오프 시간을 이제 기다린 다음에 이제 송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랜덤 시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레이턴시를 어떻게 보정을 하거나 그런 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TWT라고 하는 그런 이런 기술은 이제 AP하고 스테이션이 언제 통신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력 관리 측면에서 만들었던 기술인데, 거꾸로 이제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레이턴시를 맞추는데도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기술, 전력 관리 기술을 좀 레이턴시를 줄이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10베이스 T1S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저희도 과제를 하면서 10베이스 T1M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왕왕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베이스 T1M이라고 하는 게 802.3 DA라고 하는 표준이 이제 정의하는 그런 표준인데, 최근에 3월 11일 날에 정식 이제 퍼블리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10베이스 T1M 같은 경우는 그 T1S의 확장된 표준이 있고요. 이제 T1S를 하위 호환을 지원하는 그런 표준입니다. 기존의 T1S가 P2P나 이제 멀티 드롭 둘 중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다면은 T1M 같은 경우는 오직 멀티 드롭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T1S에서 지원했었던 PLCA가 그 연결하기 전에, 통신하기 전에 그 ID 같은 거를 스태틱하게 이제 설정해 주었어야 됐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이나믹 PLC라고 해서 이제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형식으로 꽂았다 뺐다 하면은 알아서 ID를 이제 부여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제 25m에서 최소 이제 50m까지 더 넓게 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사양의 T1S의 광고 사양이었던 노드가 이제 최소 8개였었는데 T1M은 최소 이제 16개까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1S 같은 경우도 그 GPTP 같은 시간 동기화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T1M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시적으로 TSSI 기반으로 시간 동기화를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드롭 연결 형태의 그 전력을 보낼 수 있는 PoE 지원도 이제 옵션 사항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1S가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오토모티브 시스템에서 좀 논의가 됐었는데 T1M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50m까지 그리고 16개 노드를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하고 로봇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NXP 같은 경우도 NXP 같은 경우는 이제 템비스 T1S의 PMD 칩을 이제 최초로 이제 양산을 했어요. 이게 지난 2월에 나온 내용인데 저희가 템비스 T1S IP를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디지털하고 이제 아날로그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NXP가 지금 내놓은 이 두 가지 칩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부분만 따로 뗀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IP를 개발한다면은 이제 디지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개발하면 이제 손쉽게 개발하기가 이제 쉬워진 거고요. 그리고 이 칩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 얼라이언스의 그 3핀 뭔지 몰랐는데 그 3핀이라고 하는 그런 규격이 있어요. 그런 규격을 이제 맞춰서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오토모티브용이 따로 있고 인더스트리얼용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개발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차량 조명 제품이 템베이스 T1S 기반으로 뭐 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3파장 그 형광등으로 잘 알려진 그 오스람이라고 하는 업체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AMS라고 하는 오스람 업체는 그 차량 장비 그 조명 쪽 이제 생산하고 그런 업체인데 여기서는 그 조명 관리된 그런 시스템을 그런 프로토콜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OS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현재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표준화를 따르는 그런 조명 시스템을 템베이스 T1S 기반에서 이제 시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의가 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엔드 디바이스가 이제 명시적으로 T1S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시연했다. 그러니까 템베이스 T1S가 이제 그런 인프라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시연했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고요. 이제 부록으로 좀 삼아봤어요. 이제 아래는 그 26년 올해 이제 티파에서 발간한 그런 소부장 전략 품목을 나타낸 건데, 이제 TSN 기반한 뭐 산업용 멀티 프로토콜 변환 모듈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할 거다, 이런 개발이 필요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TSN 와이어리스 확장 모듈 이런 것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산업용 이더넷, 오타가 났네요. 이더넷 싱글 페어 통신 모듈도 필요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파에서도 그 자체 조사한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TSN하고 SP 그 싱글 페어 이더넷도 지금 이제 필요성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TSN 관련된 이런 연동 장치로서 저희 기업이 언급이 됐다. 죄송합니다. 네, 언급이 됐다는 거는 그냥 뭐 자랑 삼아서 넣어봤습니다. 본 세미나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좀 개인적인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앞서 그 SDB 같은 기조 연설 같은 걸 사례를 좀 보여드렸을 때 템베이스 T1S나 TS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에서도 이제 독자적으로 TSN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그 차량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기술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일환으로 좀 중국 내부에서도 그 오픈소스를 이제 많이 추진했었는데 그런 오픈소스 추진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그런 OS나 RTOS도 지금 많이 자리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오픈 소스화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립화를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추진력이 지금 엄청 대단한 상황입니다.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도 그 피지컬 AI를 굉장히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로봇 기반에서 그 박싱 그 권투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마라톤 대회나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 춤 같은 거를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이제 차량 쪽하고도 많이 붙는 속도도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TSN, 템베스티언에서도 더 이상 이제 산업계 쪽에서 믿을 순 없다. 이제 추진력이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